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대출을 왜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대출에는 종류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대출의 종류는 무언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자기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대출을 하는데 어디에 사용할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대출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 전망이 좋은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켰다. 좋은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싸이가 2017년도에 신사동 쪽에 있는 건물을 5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은 20억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30억 정도를 충당해서 총 50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싸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이용했을까요? 싸이를 글로벌 대스타로 만들어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2012년도에 나온 걸 감안하면 2017년도 정도의 싸이는 충분히 돈이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방송에 출연을 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방송 출연 수입을 얻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강남스타일 이후의 싸이라고 하면 뭐 말할 게 없겠죠. 다시 돌아오면 싸이는 50억 정도의 그 건물을 충분히 현찰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이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이유는 은행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 증식의 극대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과 3년 뒤에 이 신사동의 건물은 25억 이상의 차익이 났다라고 하니까 싸이가 실제로 투여한 자기 돈 20억 대비했을 때는 100% 넘게 상승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겠죠. 자, 담보대출은 이런 식으로 자산을 극대화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데요. 내가 있는 자산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더 큰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해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땡겨서 쓰게 되면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집값 상승 너무 많이 됐죠?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영끌이라는 걸 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대출을 속된 말로 이빠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매입하는 일들이 있었죠? 문제는 이들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금리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만 이 정도로 됐으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금리도 같이 올라갔겠죠?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매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오셨는데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경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5억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6억 정도의 집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 대출 이자 계산기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5억 원 정도를 한 30년 정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대출 금리가 3% 정도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매월 내셔야 되는 돈이 약 210만 원 정도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한 6% 정도까지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210만 원 내셔야 되는데 매월 내셔야 되는 돈이 299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계산까지 안 하고 영끌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버티기 힘들겠죠? 당장 몇 개월,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추가적인 부수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더 버티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버티고 버텼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괜찮아. 그러면 내가 팔고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집값이 빠르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만약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에 대한 손해까지 보면서까지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 못 버텨서 대출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정리해보면 너무 과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담보대출을 하시면 위험하다.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규제하기 위해서 DTI라든지 LTV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연끌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무리하지 않게 자금을 운용해 가지고 담보대출을 일으켰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은행 대출 한 3억 정도를 일으켜서 5억 정도의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수도권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5년 정도 기다렸다고 했을 때 내 집값은 2배 가까이 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5억짜리라고 가정했고 내 돈은 2억 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가정했으니까 나는 2억으로 거의 10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5억 정도를 번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250%가 넘는 수치이니까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용대출은 보통 나쁜 대출로 쓰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내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가계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던가 혹은 내가 소비가 과해서 무언가를 메꿔야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을 적절하게 잘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혼식을 하는데 당장에 다음 달이야.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혼수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자잘한 돈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혼식 날 축의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급한 돈들은 대출을 통해서 잠깐 이용해 놓고 만약에 그런 축의금들이 쫙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바로 상환하는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일으킬 때 반드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과한 곳으로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셨을 경우에는 내가 중도에 상환했을 때 수수료율을 꽤나 많이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등급제가 없어져서 보통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950점 이상을 한번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는 약 6%대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그것보다 낮을 때라고 했을 때는 10%대가 넘어가고요. 참고로 법정 최고금리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신용대출 금리로 10% 이상을 과도하게 지출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재정적인 건전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내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 두 가지 다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담보자산은 자산을 늘릴 때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자산을 늘리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너무 과도하게 연끌해서 담보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확정적으로 들어올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급하게 뭔가 채워야 될 것들 이런 돈들이 있을 때 그 들어온 잉여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만 짧게 사용해서 운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어떤 대출이 좋은지 어떤 대출이 나쁜 대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금융 관련된 정보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